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내년도 전북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국가예산 7조 5천여억 원이 이달 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최종 확정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요.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협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예산 이야기 앞서서 코로나19로 국회 상황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벌써 국회가 3번이나 셧다운이 됐잖아요. 함께한 3분 의원님들 상임위께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정은천 의원님께서는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는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나요? 사실 이번 8월 9일 날 수해 피해가 엄청나게 나서 현장도 많이 이렇게 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이건 추경 예산이랄지 또는 수해 피해 예산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현장하고 소통이 좀 막혔고요. 또 세미나랄지 이러한 우리 의원회관에서 하는 일도 막혔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내년도 예산 그리고 상임위 예산 또 상임위 활동 이런 등등은 뭐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예. 김수호 의원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죠? 예, 예. 그쪽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전 국민께서 K방역에 동참해 주셔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광화문 8.15 집회 이후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그 영향으로 국회도 3번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K방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회도 회의장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본회의장에도 여기처럼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도 칸막이를 설치했고 또 회의할 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나 모든 참석자들이 다 마스크를 쓰면서 K방역에 동참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종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자, 이용호 의원께서는 요즘 가장 핫하다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그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이제 주무부처라고 그럴까요? 주무위원회 보건복지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차관을 1명을 늘리고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을 시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는 굉장히 현안도 많고 뜨거운데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전공의들의 또 집단 휴진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사실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게 큰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또 표정 이런 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스크 쓰고 또 더구나 안경 쓰시면 서로 이게 이제 정부 부처의 어떤 책임자들 장차관들과 의원들 간에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잘 안 들려서 가끔은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의 정책을 잘 또 우리가 견지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는 뭐 그런 대로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나 일반 세상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군요. 네. 자, 예산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달 초에 전북의 국가 예산이 7천 5천여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국회 싸움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 먼저 최윤성 교수님, 내년도 전북의 국가 예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규모와 질? 예,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국가 예산이 또 사상 최대거든요. 558조 원. 작년에 비해서 근 70조 원을 훨씬 상회하게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폭에 비하면 전라북도 증가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숙제가 이제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전북 몫을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정부 예산이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하고 이쪽에 이제 많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산업 환경 R&D 이런 쪽에 이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고 정액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전라북도는 이제 그런 그 아주 알짜배기 미래를 위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수영 의원님. 네. 그 여당 소속 의원이시고 예산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계세요. 네, 김 의원께서는 우리 전북의 국가 예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이번에 한 7조 5천억 확보했나요? 그 중에 전북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아마 그 중에 국가기관 예산이 한 3조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전북도하고 14개 시군 예산이 한 4조 5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포함한 국가 예산을 빼면 전북의 순수한 예산은 한 4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복지 예산하고 전북의 비중이 많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빼면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타 시도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기국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도 하고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현안 사업이 많은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 출신이잖아요. 이번 전북의 국가 예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은 이제 올해 정도의 수준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대부분은 새만금 예산이 많고 새만금 공항이나 혹은 신항만 예산 744억 원 이런 건데요. 아주 새로운 무슨 일자리를 위한 그 눈에 두드러진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정부 예산이 이 올해에서 내년 예산이 한 8.5%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도 우리는 지금 확보된 7조 5천억 원에서 8조 원이 훨씬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5천억 이상을 새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과연 뭐냐? 그게 우리 피부와 닿는 우리 전라북도의 일자리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뭐 그린 뉴딜이든지 혹은 뭐 디지털 뉴딜이든지 수소 산업이든지 탄소 산업이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덩치만 커졌지 질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맞습니다. 표현이시네요. 그냥 단순한 그 예산은 지금 새만금 예산의 계속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새로운 예산이 좀 추가된 게 좀 미흡한데 어차피 이것은 정치권에서 좀 해결하고 또 우리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정근천 의원님,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셨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오늘 그 시청자들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과거 한 4년 하고 또 앞으로 4년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좀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판넬을 전번에 사용했던 건데요.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항상 홀대받았던 예산이 20대에 와서 이게 보시면은 이 19대에는 예산이 거의 똑같았어요. 6조 원저리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21대 와서 여야 협치가 쌍발통 정치가 제대로 되면서 6조 원 원저리에서 7조 6천억까지 대폭 신장을 합니다. 이 신장률이 어느 도에 비해서도 가장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가는데 보통 이제 국회 예산 증액이 보통 과거에 한 2천억, 3천억 정도에서 21대 와서 지금 국회 증액이 한 5천억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작년도를 보면 7조 6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그냥 보시죠. 근데 지금 현재 정부 예산 반영액이 7조 5천억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 증액 상황에서 아까 이용호 의원님 그리고 김승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진짜 실익이 있는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 5천억 증액이 되면 한 8조 원까지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치가 잘 이루어지면 되고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새만금이 한 6천억에서 1조 2천억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좀 많이 예산이 확대되면서 진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실익이 되는 그런 예산은 지금 많이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신규 예산 한 208건 됐다고 하지만은 좀 더 많은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30년 근무하면서 특히 예산 분야에 많이 근무했고 그다음에 정운천 의원님이 20대 때 예결위원을 4번이나 연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을 하시고 그래서 19대 때는 예산의 증가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정운천 의원님이 또 전북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국민의당 또 3당 체제 막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어떤 전북의 정치 지형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많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양과 질을 보면 새만금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로 건설, 기반 시설 구축에 대부분 많이 증액을 해줬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근데 어떤 도로 내고 뭐 환경 개선하고 뭐 건물 짓고 그런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예산의 볼륨이 많은데 예산이 끝나고 나서 성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유치나 그다음에 양질의 어떤 젊은이들한테 좋은 그런 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라북도가 기존에 상당히 소홀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최근에 평가를 해보면 충북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기에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라든가 SK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유치하고 최근에는 방사광 가속기까지 유치해서 이런 예산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자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렇게 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을 끌어서 그게 성장의 발판이 되고 미래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김수호 의원께서는 초선이시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으로서 첫 예산 시즌을 맞았는데 네.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기존에는 제가 얘기를 수성하면서 정운천 의원님 옆에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인맥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님이 정책위 의장하면서 또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불려가서 설명도 드리고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전북 예산 확보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뭐 증인인데 앞으로는 새만금 그다음에 전북에서 요 시군 예산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건설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시군별로 어떻게 롤플레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전북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장 동력 얘기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좀 예산이 늘어났는데 질적으로 조금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될 이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20대에는 나름대로 이제 뭐 그 협치 또 그러면서 또 경쟁하는 구도가 이제 전라북도에도 의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21대에는 압도적으로 이제 민주당 한 당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과연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죠. 그동안 원팀이라고 해서 일단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작동되느냐는 걸 볼 것 같고 그래서 거꾸로 보면 당내에서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 그러니까 집권당대에서 전라북도 의원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쉽게 조금 지금 언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최고위원도 좀 안 계시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부터 시금석이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또 그래 놓으면 그게 이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예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예산 통과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이 힘을 발휘하기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과가 안 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집권당 내에서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좀 키우고 네. 그러면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포함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자, 성장 동력 이야기는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 사업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전북의 대표 사업하면 새만금 사업이잖아요. 우선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된 SOC 사업 예산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정은치원 의원님,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올해 가장 특징적인 새만금 예산은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사실 여기 신항만 조기 완료 사업인데 원래 예결위 때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신항만을 군산항 정도로 3만 톤급으로 해가지고 그걸 개발을 한들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국제적 화물선이 수준이 한 7만 톤, 8만 톤급 되거든요. 최소한 그 수준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크루즈 옛날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관광이 중요하니까 한 20만 톤급의 크루즈 항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재작년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예산을 좀 태워야 된다 해갖고 지금 약 744억이 이번에 바로 태웠고, 그다음에 잼버리 대회 대비해서 2023년 이전까지 이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보통 한 1,50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4천억으로 올렸고 또 이번에 한 4천억 정도 돼서 조기 완공이 지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철도 2,300억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신규 사업도 몇 가지가 좀 눈에 띌 만한 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제 새만금의 그런 SOC 분야를 에서 잼버리 대회를 2023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한 그러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새만금에 대해서는 뭐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도 많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속도감일 거예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까요? 제가 새만금 하면 전라북도 그러면 새만금 이렇게 지금 거의 되다시피 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새만금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근데 아직도 새만금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과실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통계 수치로 보면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온다. 그런데 새만금은 아직도 인프라 까는데 바쁘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걸 중도에서 또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올해 동서고속도로가 그 새만금 내에 이제 완공이 되고 내년이면 지금 남북 도로가 또 완공되고 그 다음에는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도로는 완성되면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 것이 하는 부분. 이제 도로로 따지면 이제 이게 환상도로라고 그럽니까? 이게 원형도로? 이 도로 가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기본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고 하는데요. 결국 저는 어느 정도 이것 인프라 까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자꾸 새만금 쪽에 안착시키는 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도 예산이 오는 만큼 어느 정도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되는데 아직도 그 경계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네. 도민들하고 더 소통을 하고 예산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이런 10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 사업이 또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네. 얘기할까요? 네. 지금 이번에 드디어 우리 예타 면제를 받아서 국제공항 120억 예산이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수요자의 승객이 없는데 그러면 그 공항이 적자 투성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항을 만들면서 공항에 부과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군산 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정비공장, MRO 또는 민수용 공장 아니면 비행기 훈련장까지라도 만들어서 비행기 활주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승객이 아닌 그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항 만들어서 여기서 1조, 2조 투자한들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오는 게 뭐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기반 시설과 더불어서 바로 이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거를 우리 정치권에서 아주 또 특히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걸로 믿습니다. 자꾸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숙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숙제를 또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기도 하고. 저도 새만금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얼마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국회에 그 새만금 청장하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 전북 민주당 의원 9분들한테 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새만금 김현수 전 청장께서 새만금의 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어렵게 매립하고 거기에 말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제안까지 했냐면 지금 상태로는 새만금이 10년 후에 가도 변함이 없을 거다. 해상에 수산강 한 거 하고 그다음에 남북도로 그다음에 동서도로 놓은 거에 좀 관광산업 활성화한다고 호텔 몇 개 줘놓고 한 거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우주센터 같은 아주 누가 봐도 여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주과학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든가 정부로부터 한국판 뉴딜에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유치해서 정부가 그 산업을 새만금에 주지 않으면 새만금의 기업 유치해서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항이 북적거리고 국제적인 공항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스스로의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는 말씀으로. 정부가 산업을 거기다 네. 잡아 넣어줘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자, 최 교수께서는 군산대 교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새만금 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 예. 자, 새만금의 속도감, 성과감 이런 것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이제 세 분 의원님들 또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SOC는 어느 정도 됐다. 문제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그 국가 예산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듣기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빅3, DNA 이런 용어가 바로 표지부터 나오거든요. 빅3 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뭐 미래차 이런 걸 얘기하고 DNA는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뭐 5G 네트워크, AI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 예산의 중요 키워드인데 과연 전라북도나 새만금은 이걸 위해서 뭘 준비해 놓은 게 있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성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진짜 예산 전문가다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을 제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거대 과학 실증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ST하고 국가 출연 그 기관들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마이크로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 아까 또 정 의원님 말씀하신 항공산업 이런 걸 비롯해서 이제 뭐 하이퍼큐버 같은 거 이런 실험을 할 장소가 새만금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연 기관장님들 다 모시고 새만금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가 최적지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2022년 사업의 설계비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또 말씀이 이제 국가 예산은 사실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만금이 그래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 산업, 그린 뉴딜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제 ESS 같은 공공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은 다 새만금에 채워지는 컨텐츠들로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공모 사업들도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국가 사업이 보니까 이제 예산철에 국회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1년 내에 공모 사업을 또 받아와야 되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 쓰시는데 요걸 이제 우리 또 새만금 몫으로 만들어야 되는 숙제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 새만금 할 얘기는 많은데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용우 의원님.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먼저 그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제기가 됐는데 여러 가지 겉돌고 있고 많은 논란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요. 이번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이번 예결위에도 올라가 있죠? 어떤 네.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학교하고 기숙사 설계비 이제 2억 3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작년 예산도 있었고요. 올해도 예산이 뭐 10억 가까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불용 상태에 있고요. 저는 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참 답답한 것이 이게 그냥 다 된 밥에 지금 코 빠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복지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좀 더 세심하게 좀 이거 정책을 발표할 때 좀 고려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도 공감대를 가졌다라는 자신감만 가지고 덜컥 4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불을 지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고리로 걸고 싶은 게 공공의대 설립 왜 남원이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긴 것이 공공의대생들을 선발하는데 마치 시민단체 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이걸 불씨를 복지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오해가 생긴 건데 사실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공공의대 입학생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기존 대학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제도 추천이거든요. 이걸 혼재를 해갖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이걸 들고 나오고 해서 지금 조금 지금 주춤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지금까지는 그래도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하구나. 공공의대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이제 조금 의료계하고 국회하고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일단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해야죠. 자, 휴지기를 가진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훈 의원이죠. 네. 그 공공의대 설립 예산과 관련해서 아주 부정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강기훈 의원이 뭘 잘 모르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내심으로는 그분이 이제 경상남도 창원 출신의 의원인데요. 거기에 의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만들고 싶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대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왜 불씨가 됐냐면 의대생을 증원한다고 그러니까. 정원을 증원한다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만 할 수 없으니 공공의대에 뭐 문제점이 없나라고 자꾸 지금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별로 설득력이 사실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나온 것이 예산을 법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 반영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꼭 법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 반영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중에서 수시 예산 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적기에 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울산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울산 과기대의 부지를 한 해 전에 다 수용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이 통과된 예도 있어서요. 이건 뭐 트집을 위한 트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다시피 뭐 이 정부 여당 집권당의 그 의석이 워낙 많아서 네네. 그분들과 이제 언도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합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정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참 이번에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3년, 4년 전부터 서남의대 49명이 이제 폐교가 되면 그거를 복원하는 개념으로 공공의대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다 됐어요. 근데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4,000명, 10년간 의대 정원을 늘린다. 이거 정책을 펴버린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뒤통수 얻어맞은 기분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거는 시기와 절차, 속도, 타이밍 여러 가지 전체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펼 때 그 실효성이 있는데 이번은 떫은 감 그냥 홍시라고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붉어져가지고 오히려 의대 정원하는데 뭐 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거다까지 의혹을 받는 그래 너무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톤다운을 시키고 우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감축된 정원을 복원하면서 그거를 공공의료로 한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자, 네? 당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아니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전국 아니 우리 저 남원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전국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설익은 정책이 나와버리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걸 갖고 있는 거죠. 저희 김 의원님, 예.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 이 공공의대학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 공학사업에도 예, 예.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 자, 여당 의원이신 김수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례로 초선 의원 연찬위를 했어요. 저희 초선 의원 연찬위 때 우리가 21대에서 추진해야 될 국정 과제를 정책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의사 정원을 10년 동안 4천 명 이렇게 늘린다 하니 또 전문의를 비롯해서 여러 뭐 이렇게 이익 관련 있는 분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데 앞으로 감염병 등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요 공공 의료 서비스 구축을 대폭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진정이 되고 가라앉고 그러고 나서 정부, 국회 또 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이용호 의원님은 남원이 지역구니까 저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무난히 어떤 그 시기에 맞게 건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집권 여당으로서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그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도 이제 김성주 의원이 이제 보건복지위 간사여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운천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직접 뵙고 또 주호영 대표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대를 안 한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것도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10년 동안 4천 명을 증원한다. 이러니까 증원이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10년 한시적으로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10년간만 3,458명으로 이게 한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13만 명 드는데 그렇게 돼봤자 13만 4천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아닌데 이걸 너무 4천 명을 그러니까 4천 명을 늘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의사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준 것인데 조금 조금은 미숙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김성원 말씀하셨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서 톤 다운 되고 이건 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주요 주제가 2개가 남아 있어서요. 자, 다음 전북 국가 예산 가운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가 또 군산 고용위기 지역과 관련된 걸 거예요. 자, 주 교수님. 자, 군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 그 군산 예산은 이제 작년에 이제 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상당한 이제 큰 규모인데 뭐 올해도 아마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지막 조정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 예산 중에서 지금 군산의 고용 위기를 불러왔던 그 GM 사태하고 현대중공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만한 예산이 있냐라고 볼 때 그럴 만한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 위기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제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게 2년에서 다시 또 2년으로 더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이게 자꾸 연장되는 게.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가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제일 크게 꼽고 있는 게 이제 군산형 일자리거든요. 이제 근데 과연 이제 군산형 일자리가 지금 또 전라북도에서 핫 이슈로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가 아마 이제 예산은 반영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이 될 거로 되는데 아시다시피 군산형 일자리에 이제 메인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그 명신이라고 하는 그 컨소시엄인데 이 명신 컨소시엄이 지금 자동차 산업이 터득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제 중앙에서 과연 이게 군산형 일자리를 이제 해줘야 되느냐.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직접 사인을 하고 가신 사업인데
중간에 이제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오늘 세 분 예산 전문가 의원님들께서 오셨으니까 좀 이제 군산을 특별히 좀 고려를 하셔서 군산의 일자리가 조금 수정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백지화됐을 때는 군산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 군산이 이제 또 전라북도의 굴뚝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전라북도 경제도 먹구름 낀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문제점을 들으셨잖아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군산대학 총장이 와서 군산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계획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여권 국회의원들이 청와대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그마한 사업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는 현대, 조선, 그다음에 GM 사태를 극복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딱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새만금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 프로젝트를 군산대학에서는 좀 만들어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PR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놈을 가지고 직접 청와대하고 이렇게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조그만 거 가지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운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그게 현시적인 효과 또 선전 효과나 있는데 근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조그마한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큰 것을 바라보면서 전북도, 군산시, 그다음에 전북 군산대학교,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사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큰 틀의 방향을 정하면서 군산형 일자리가 고용을 뭐 한 5,000명 창출한다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몇백 명, 몇십 명 창출하는 군산형 일자리는 저는 별로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우리 여당 차원에서도 그러한 합의가 도출되면서 군산형 일자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좀 더 큰 밑그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두 분 어떻게 보면 내가 뜬구름 잡는 뭐 비슷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또 작게는 군산시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대정요법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동안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 이후에 무슨 군산형 일자리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국적 이슈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뭐 경제 전반이 지금 굉장히 침체 상태에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잊혀진 상황인데 다시 잊혀진 이 군산형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수면 위로 다시 올릴 것이 하는 문제. 이걸 심각하게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고민을 해서 다시 이슈화를 해야 돼요. 다시 불을 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장기적인 비전은 역시 근처에 있는 새만금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어떤 중앙정부가 딜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거 없이 그냥 늘 그냥 개별적으로 정말 뭐 이렇게 산업 개개인 회사 차원에서 해서는 뭐 해법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최 교수님, 세 분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군산에서 논의되는 것들 많이 있지만은 그건 그것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군산의 그 산업 구조를 혁신시키기 위한 뭔가의 산업 정책이 새로 필요하지 않나. 근데 여전히 이제 군산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 맞아서 퇴출됐잖아요. 그 산업들이,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복원하는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해서 조금 새롭게 좀 방향 전환을 좀 해서 군산도 좀 정부에다 건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한국판 뉴딜에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한국판 뉴딜에 말씀하신 사업들이 반영이 되려면 지금의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는 그러한 수혜를 군산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뉴딜 사업을 40조, 50조를 한 5년간, 10년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 지역의 애로 산업 현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그 기술 지원과 그다음에 어떤 기업 유치를 지원해 줘야 그게 튼튼히 뿌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균형 발전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서 그게 밑거름이 돼서 군산형 일자리가 어떤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북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전북의 산업 생태계는 대부분 노동 집약적이죠. 사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불 가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탄소 산업도 그렇고 수소 산업도 그렇고. 자, 먼저 김수호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나 균형 발전 사업에 반맞출 수 있는 전북의 선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또 필요할까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전북일보에 지난주에 기고까지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 것 같고요. 한번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에 5.1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전북 몫이 240억밖에 안 됩니다. 그게 2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도나 또 전주시에서는 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완주에 수소 자동차를 만든다는 이런 걸로 한국판 뉴딜에 한국판 뉴딜에 혜택이 올 것 같은데 저는 택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북에서 현재의 산업 기반 형태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에 맞출 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민간 투자가 45조가 투자가 되는데 그 사업들이 민간 투자 몫이 전북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세운 예산 사업도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영남으로 다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전북은 소유되고 낙후된 지역은 소유되고 한국판 뉴딜 사업을 5년 후에 160조를 투자했다면 전북은 그때 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심한 상태에서 더 불균형의 어떤 그 피해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짤 때 제가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 권수님들한테 건설 사업, 도로 내고 토목 사업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신성장 산업이 아까 말씀하신 DNA, 데이터, 그다음에 AI, 자율주행,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전북이 선점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밀렸습니다. 네. 그러면 비대면 산업에서 물류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성장 산업을 빨리 전북도가 육성해서 중앙정부 산자부라든지 관련 부처 찾아다니면서 이거 넣어달라고 사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번 예산안 심사 때 그게 올라와야 전북 의원들이 원팀이 돼서 이 예산이 내려가서 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되니까 희망을 갖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우리 정은천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과 제가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께서 다시 숙제를 던지셨어요. 자, 정의국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수홍 의원님 말씀이 야당 의원이 할 말을 김수홍 의원이 하는 거야. 여당하고 정부가 그거는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균형 발전 뉴딜을 그러면 제가 또 여당처럼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탄소 산업 그게 미래의 쌀 아닙니까? 4년 전에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전주에서 노력하다가 그게 국가 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어요. 근데 껍데기만 하고 완전 철강에 밀려갖고 철강을 대신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탄소산업진흥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3년간을 고생해서 금년 통과를 했는데 탄소산업진흥원을 새로 만들면
한 5년간 그걸 숙성시키는 기간 또 건설하는 기간 때문에 오히려 전라북도에 있는 탄소산업, 탄소융합기술원을 캡을 씌워서 국가산업으로 탄소산업진흥원을 만들자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 한 700억 들어가는 건데 한 1년에 이 용역이 이번에 11월 달에 마련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태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태워야 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국회에서 예산 올릴 테니까 그걸 꼭 반영을 해라.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정부하고 하고 우리는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이런 등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에너지를 너무 약해요. 그런데 당연히 김수홍 의원이 지금 완전히 예산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협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께서는 전북의 신성장 동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이 워낙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미래는 미래대로 또 준비를 해나가고, 우리 조금 전에 탄소산업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미 이제 뭐 법도 통과되고 이제 기반이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탄소진흥원을 빨리 지정을 해서 또 예산도 태우고 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수소도 나름대로 이제 전북에서는 역점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전기차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수소차가 굉장히 정말로 각광받는 친환경, 환경을 오히려 더 정말로 정화시키고 또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아주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수산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매진할 필요가 있다. 올해 이제 115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준비된 것을 더 태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을 가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할게요. 먼저 최 교수님.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사실 그 충북 오송 같으면 바이오 산업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화순 같은 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백신을 생산하는 기지로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정읍 같은 데는 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해 놓고도 후속 산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군산만 하더라도 소재 부품 산업의 핵심이 되는 플라즈마 국가연구센터를 유치해 놓고도 후속 산업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의 SOC 예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새 판을 짜는 전략을 저희들도 대학에서도 준비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네. 교수님과 교수가. 예, 국회는 이제 예산 처리고 정기국회에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그런 시기고요. 그 정기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이제 또 평가받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그런 계절입니다. 저희도 지금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예산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미래를 준비한 예산을 나름대로 협치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도민들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다가 또 올해는 유난히 농촌 지역에 수재가 또 발생을 했고 또 태풍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인데요. 그러나 잘 극복하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추석 명절까지 이제 다가오는데 그동안 추석 명절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끼리 만나서 좀 즐거운 시간도 가져보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같이들 못 모이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좀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김수영 의원님. 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국민들,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힘드시더라도 K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생계 취약계층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심심한 이유를 전하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4차례 추경도 했고 또 내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해서 557조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전북의 10분의 정치인과 또 도지사님 그리고 시장 권원님들이 지혜롭게 뜻을 모아서 전북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을 발굴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기국회에서 좋은 성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은철 의원님. 저는 오늘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는 여야 정부 함께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데 그 성공 사례를 하나 꼭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판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가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수건 사업이었던 전라북도 예산이 2017년도에 예결위 소위에 저하고 안호영 의원하고 들어갔고요. 그 중간에 우리 지금 김수 의원이 예결단 그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거기 국회의장님이 정세균 의장, 또 예결위원장이 고창 출신 백재현 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 5분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엄청난 사업을 다 해결했어요. 그때 동화경명공원, 지덕권 살림, 순창 터널, 보훈요양원, 중소기업 연동할 거 없이 그때 협치에 의해서 예산이 대폭 또 증액하면서 실질적인 일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1대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야 협치가 얼마나 잘 되느냐인데,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십자계 시군에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제2지역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동행 국회의원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여야 힘을 합쳐서 전라북도의 미래 예산에 크게 반영되고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순창 밤새 터널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된 게 아니고요. 순창 밤새 터널은 그 다음에 됐는데 왜 제 얘기가 빠져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제가 소유. 아니 그 다음에 그 예결위원장이 안상수 위원장 할 때 그때 반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수정하는 겁니다. 네. 자, 장기화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국회 일정도 차질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는 내일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소홀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의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오늘 함께한 의원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보입니다만 모쪼록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해서 당을 뛰어넘는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전주 MBC 시사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